자, 오늘은 2023년 11월 수능 수학 확통 30번 문제를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확통 마지막 문제까지 왔는데요. 이제 이 문제까지 하게 되면은 기하, 미적분, 확통 해가지고 작년 그 수능 문제들을 다 분석을 하게 됩니다. 동영상으로 이제 만들어 놨으니까 필요한 부분들,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 그런 것들만 계속 반복해서 들으면서 자기 걸로 만들어 놓으면은 이번 11월달 수능 시험에 완벽하게 준비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상대적으로 28번, 29번, 30번이 이제 좀 가장 어려운 문제에 속하긴 하는데, 확통 같은 경우는 이제 기하나 미적분에 비하면은 조금 이제 평이하게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문제 자체도 좀 길지가 않죠. 그래서 내용도 그렇게 어렵지 않고 기본적인 그 개념만 정확하게 알고 있다면은 공식 같은 거요. 알고 있으면 충분히 풀어낼 수 있는 이제 그런 문제니까. 사실 이제 제 개인적으로는 사전짜리 문제 치고는 좀 쉽다는 느낌이 들긴 하는데, 수능 문제가 이 정도는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너무 어렵거나 그러면은 오히려 변별력을 더 잃어버릴 수가 있고, 중상 정도 되는 아이들은 아예 못 풀어버리니까 어떻게 보면 공부를 아주 잘하는 아이들을 위해서는 뭐 변별성이 있다고 할지라도 공부를 중상했던 아이들이나 또 중간 정도 하는 아이들이나 또 중하 정도 하는 아이들이 비교가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다 틀려버리니까. 근데 지금 요 확통 30번 문제는 4점짜리 문제에 비하면은 조금 난이도가 그렇게 어렵지 않은 그런 이제 문제이기 때문에 공부하는 아이들은 충분히 풀어낼 수 있고, 못하는 아이들은 못 풀어내겠지만은 어쨌든 수능에서의 어떤 그 킬러 문항 그런 것들에 비하면은 진짜 그 수능 취지에 맞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짜 킬러 문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뭐 서울대, 연구대 이런데 대학별 그 고사를 볼 때 그럴 때 이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죠. 서울대생들끼리 모아놓고 거기서 이제 분별력을 가리기 위해서 낼 수 있는 문제지, 어떤 그 전체 전국에 있는 그 고3 학생들을 대상으로 풀기에는 좀 변별력이 떨어지는 그런 문제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문제를 볼까요? 양수 t에 대하여, 양수 t예요. t 확률 변수 x가 정규 분포를 따른다. 정규 분포. 이게 이제 평균이죠, 평균. 그렇죠? 평균. 네, 그렇죠? 요거는 이제 분산인데, 분산하고 표준 편차하고 같이 사용하다 보면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표준 편차 제곱이라고 외워두시는 게 좋을 거예요. 표준 편차 제곱. 이게 분산하고 표준 편차를 이렇게 같이 혼용해서 쓰다 보면은 개념이 조금 혼동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정규 분포를 따라야지 우리가 이 표준 정규 분포, 표준 정규 분포표 요거를 이제 활용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요거는 정규 분포를 따를 수밖에 없다. 정규 분포라는 게 쉽게 말하면 이 내용이에요. 어떤 표본이든 간에 중간이 가장 많다는 거죠. 중간. 그리고 양 끝으로 최고 득점,
최하득점 가장 이제 비중이 낮고 중간이 가장 많다는 거예요. 대체적으로 이런 모형을 따른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제 우리가 정규 분포라고 해요. 정규 분포. 물론 뭐 상황에 따라서는 이럴 수도 있죠. 이렇게 될 수도 있죠. 그렇죠? 네. 여기가 적고 양쪽으로 더 많을 수도 있죠. 그렇죠? 근데 대체적으로 보면은 가운데 값이 빈도가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우리가 이제 정규분포라고 하는데 이 정규분포가 이제 평균 m이 1이고 그러면 자 이런 모양에서 여기가 1이라는 거예요. 1 그리고 뭐 여기는 뭐 3 여기는 1이니까 여기가 3이면은 이게 뭐 마이너스 1 뭐 이런 식이 되겠죠. 그렇죠? 간격을 20 적용한다면 그렇죠? 그러니까 플러스 3점을 받는 경우도 있고 마이너스 1점을 받는 경우도 있다. 뭐 그래서 그걸 다 합쳤더니 1점이 나오더라. 뭐 이런 식의 이제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제 뭐 점수로 따지면은 예를 들어서 여기가 이제 100점일 거고, 그렇죠? 여기가 이제 빵점이겠죠, 그렇죠? 여기는 이제 평균이 뭐 50점이 될 수도 있는 거고, 60점이 될 수도 있는 거고, 70점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렇게 이제 그런 상황을 이제 지금 설명을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거 이제 P는 이제 확률이죠, 확률, 그렇죠? 확률이 2분의 1, 즉 50%가 넘도록 자 근데 그 50%는 넘는 조건이 뭐냐면은 x가 확률 변수 x가 5t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이거를 이제 우리가 그림으로 좀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그림으로 이해를 하면은 어떤 문제든지 쉽게 풀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이제 강의를 하면서 그림으로 잘 이해를 하는 쪽으로 그렇게 이제 강의를 좀 이렇게 진행을 해왔는데 그림으로 이해를 하게 되면은 수학이 아니고 산수처럼 되는 거예요. 초등학교 산수. 그러니까 우리가 수학을 이제 뭐 초등학교 때부터 배워오고 중학교, 고등학교 또 뭐 대학 가서도 뭐 전공하는 사람은 또 계속 배우겠지만은 자꾸 이제 어렵게 느끼는 건 뭐냐면 기호들을 많이 사용하니까 어렵게 느껴지는 거거든요. 기호를 많이 사용하니까. 근데 단순한 거예요. 그림으로 이해하면은 기본적으로 그림부터 시작했죠. 수학자들이 어떤 현상을 그림으로 표현해서 이거를 면적을 어떻게 만들까? 이거 부피는 어떻게 재는 게 좋을까? 그리고 여기서 어떤 포물선을 그릴 때 그 공식은 어떻게 될까? 직선, 뭐 3차 곡선, 뭐 4차 곡선 다 그 그림을 그려가지고 거기서 이제 어떤 그 공식을 찾아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림을 잘 이해를 해야지 수학을 잘하는 학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을 그린다고 해가지고 뭐 유치하게 보인다거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기호를 많이 사용해야지 뭐 수학을 잘하는 거다.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기본은 뭡니까? 그림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림으로 시작해서 개념을 정확하게 잡고 그리고 나서 이제 기호를 써가면서 문제를 풀어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순서가 그림부터라는 겁니다. 자,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 x가 자 일단은 이제 정규 분포를 그린다니까 이런 내용이겠죠, 그렇죠? x, y 이렇게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식의 모양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자, 기본적으로 이제 x, y 축,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확률 변수가 x니까 여기는 x가 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건 이제 엄밀하게 말하면 이제 y축이라기보다는 식이 안 나왔으니까 b라고 보면 되겠죠. b, 그렇죠? 확률이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평균이 1이잖아요. 평균이 1, 그렇죠? 그럼 0이라고 하면 안 되죠. 여기가 1이 되는 거예요. 여기가 1. 그래서 이런 모양의 정규 분포를 그리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x가 5t보다 작거나 같다. 근데 5t는 뭡니까? 양수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5t가 어딘지는 몰라도 예를 들어서 여기를 한 5t라고 한번 해볼게요. 5t. 그러면 x가 5t보다 작다는 것은 작거나 같다는 것은 이 범위가 값을 갖는 거죠. 이 p값. 그렇죠? 그러니까 이 확률상으로 따지면 이 평균을 기준으로 여기 50%, 여기 50%거든요. 여기 50%, 여기 50%. 정규 분포니까 절반으로 딱 데칼코마니처럼 딱 나눠지는 거예요. 이 평균을 기준으로, 이를 기준으로. 그럼 여기도 50%, 여기도 50%. 즉 2분의 1, 2분의 1이 되는 거예요. 2분의 1. 근데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다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 OT가 1이에요. OT가 여기 있어요. 그러면 이만큼 값을 받는 거죠. 그렇죠? 그럼 2분의 1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OT가 1보다 크거나 같으면 OT가 크거나 같으면 즉 1보다 크거나 아니면 OT가 1이거나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항상 2분의 1보다는 크게 나오죠. 그렇죠? OT가 1일 때는 2분의 1이 나오는 거고요. 그렇죠? OT가 1보다 클 때, 이쪽에 있을 때는 2분의 1보다 크게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하나 착안을 할 수 있는 게 OT가 1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그렇죠? 이 조건을 만족하려면. 그래서 여기서 T는 5분의 1이라는 값이 하나 나오는 거예요. 요거를 이제 잘 생각해야 됩니다. 자, 어쨌든 이제 다 양수죠. 그렇죠? 양수 T. 자, 근데 이제 우리가 항상 이 확률 변수 X를 Z로 바꿔줘야 돼요. Z로. 그렇죠? Z로. Z로 바꿔줘요. Z. 자, 이거는 이제 우리가 표준 정규 분포표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이제 수학자들이 다 연구하고 조사해갖고 만든 표예요. 이런 확률로 있다는 거죠. 이런 확률로. 0.6이 나오면 0.216. 즉, 22.6%라는 얘기예요. 0.8, Z가 0.8이면 28.8%. 그 정도의 분포가 돼 있다는 거고. 1.0이면 0.341, 즉 34.1%. 1.2면은 0.38, 즉 38.5%. 1.4면은 0.419, 즉 41.9%의 분포를 갖는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딱 보는 것처럼 평균이 1일 때 이 왼쪽은 2분의 1, 즉 0.5%, 아니 50%. 여기도 50%, 2분의 1, 그렇죠? 그런 이제 분포를 갖고 있는 건데 0.6일 때는 22.6%를 갖는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자, 0.6이면 한 요 정도라고 할게요. 0.6, 0.8, 1. 다시 그리겠습니다.
요거를 그림으로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저 표를. 그래서 자, 우리가 이제 그 정규 분포표하고 정규 분포하고 표준 정규 분포가 있어요. 표준 정규 분포. 즉, 요 정규 분포는 x 기준이고요. x 기준. 표준 정규 분포는 z 기준이에요. z. 기준이에요. 그래서 x를 z로 바꿔줘야 돼요. 그 바꾸는 원리가 이제 요거죠. 자, 표준 편차, 그렇죠? 표준 편차분의 x 빼기 n, 그렇죠? 평균을 빼줘야 돼요. 각 그 확률 변수에서. 그게 이제 z 값이거든요. 자, 그럼 여기에서 표준 편차가 t잖아요, t. 평균이 1이고.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t분의 x 빼기 1. 이게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정규 분포하고 표준 정규 분포. 결국에는 그림은 같은 건데 이 수치가 다른 거죠. 예를 들어서 학교 성적으로 볼게요. 평균이 50점이에요. 여기가 100점이고 여기가 0점이에요. 그럼 얘가 평균이 되는 건데 여기 이제 x일 경우 표준 정규 분포일 때 요거를 같은 그림인데 요거를 여기를 0으로 놓는 거예요. 0으로. 그렇게 해서 이제 그림이 바뀌는 거죠. 그림은 똑같은데 얘가 바뀌는 거죠. 얘가. 요 내용이 바뀌는 거예요. 요 내용. 여기는 당연히 표준 편차 시그마분의 100 빼기 평균이 50이면 이렇게 되는 거죠. 50. 이것도 표준 편차 시그마분의 0 빼기 50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 값이 z값이에요. z값. 그래서 x값이 z값으로 바뀌는 거. 이거를 우리가 이제 표준 정규 분포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상적으로 알고 있는 뭐 학교 점수라든지 뭐 저기서 점수 얘기했던 거 뭐 3점, 1점, 마이너스 1점 이런 것들은 이제 정규 분포라고 하고요. 요거를 요 표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 z 값으로 바꾸는 거. 그거를 우리가 표준 정규 분포라고 합니다. 표준화 시킨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뭐 학교 점수라든지 뭐 여러 가지 뭐 3점, 뭐 마이너스 1점, 1점 이런 점수라든지 또 뭐 다양한 점수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이제 뭐 매출도 되고요. 뭐 오늘 100만 원 팔았는데 내일 뭐 200만 원 팔았다. 뭐 그 다음 날에 또 뭐 50만 원 팔았다. 또 반품이 들어와서 뭐 마이너스 100만 원이다. 이거를 다 계산해서 평균을 냈더니 100만 원이더라. 그러면 최대값 200만 원, 최소값 마이너스 100만 원. 뭐 이런 걸 또 이렇게 표로 만들어도 이렇게 되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100만 원을 파는 날이 많고 200만 원 파는 날이나 반품 들어와서 마이너스 100만 원이 되는 날이나 이런 날은 이제 적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경우든지 간에 이런 패턴을 많이 따라간다는 거예요. 이런 패턴을. 근데 그거를 표준 정규 분포로 또 만드는 거죠. 표준 정규 분포를 만들어야지 이 표를 활용할 수가 있는 거니까. 요거는 이제 수학자들이 이제 조사해 갖고 이제 만들어 놓은 그런 이제 표죠. 그 표에 맞게 집어넣었더니 0.6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22.6%가 있구나. 예를 들어 100명이다. 그러면 1000명이다. 그러면 22.6%니까 226명이
이 구역에 포함된다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이해를 하시고 문제를 이제 풀어 나가시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개념을 이제 딱 잡고 나서 이 식을 이제 그대로 활용해서 이제 푸는 거죠. 얘가 이제 쉽게 말하면 지금 항조명수 x잖아요. 그죠? 얘가 항조명수 x예요. 얘를 소문자 z로 바꿔주는 거예요. 소문자 z로. 그렇죠? 그래야지 이제 우리가 이걸 풀 수 있는 거니까. 자, 우리 일단 볼까요? 자, 요거를 이제 정리해주면 어떻게 돼요? z로 바꿔주면 여기서 표준 편차가 t잖아요. t 그죠? t분의 자, 확률 변수가 t제곱 마이너스 t 플러스 1이니까 t제곱 넓게 써야 되겠네요. 자, 이거 바로 연결해서 할게요. 자, t분의 t제곱 마이너스 t 플러스 1 평균이 1이잖아요. 그렇죠? 1을 빼주는 거죠. 그렇죠? 1을 빼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t분의 자, 변수가 t제곱 플러스 t 플러스 1 그리고 평균 1을 빼주는 거죠. 평균 1 평균 1 평균 1 그렇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여기는 지금 나오지 않았는데 이 정규 분포가 Z로 바꾸는 표준 정규 분포가 되면은 이렇게 이제 바뀌는 거예요. 평균이 0으로 바뀌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표준 편차는 어쨌든 t니까 t제곱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럼 얘를 이제 계산하면 어떻게 됩니까? Z는 자 t로 다 나눴으니까 여기는 t제곱은 t가 되고 t는 1이 되니까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1 빼기 1이니까 이건 없어지는 거고 그렇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t제곱은 t가 되죠. t가 되고 t를 t로 나눠서 1이 되죠. 그렇죠? 1 빼기 2니까 여기는 없어지고 그렇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자, 여기서 이제 이 x가 z로 바꿔 z. 그렇죠? z. 그렇죠? z. 그 다음에 t 플러스 1. 자, 일단 이제 평균 0을 기준으로 이런 모양이 나오겠죠. 그렇죠? 그렇죠? 여기서 이제 얘가 0이 나오는 이유는 요 평균에 해당한 1도 요 확률 변수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t제곱 마이너스 t 플러스 1을 집어넣었던 것처럼 1을 집어넣으면 1 빼기 1이니까 0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표준 정규 분포에는 평균이 다 0이 되는 거예요. 평균에서 평균을 빼줬으니까 표준 편차는 이제 항상 똑같고요. 자, 이렇게 되는 건데 지금 우리가 t가 5분의 1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이미 여기서 하나 계산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일단은 t 값을 무시하고 여기서 딱 보면은
요 t 플러스 2에서 큰 거에서 작은 거를 빼면 2가 나오거든요. 즉 무슨 얘기냐? 둘 사이의 간격이 2다. 둘 사이의 간격이 2.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가 t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t 플러스 1이다. 그러면 요게 간격이 2라는 거예요. 2. 간격이 2. 간격이 2요. 그러면 요 그림이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t 값이 정해진 게 아니니까 t 값이 만약에 더 커지면은 이쪽으로 가고 요만큼 간 만큼 얘도 요만큼 가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서 여기까지의 이 분포하고 여기에서 여기까지 이 분포가 조금 달라지겠죠. 그렇죠? 우리가 여기 딱 보면은 요만큼이 늘어난 만큼 요만큼이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이제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에서 물어본 게 뭐냐면은 요거의 최대값을 표준 정의 구곡표를 이용하여 구한 값을 k라고 한다. 즉 최대값 k를 구해라. 거기다 또 1000을 곱하는 거죠. 그렇죠? 요게 시간에 요 확률이 최대가 되려면은 가장 최대가 되는 방법은 뭡니까? 데칼코마니션 좌우 대칭이기 때문에 이 평균을 기준으로 여기가 1이면 여기도 1, 그렇죠? 그렇게 해서 2가 만들어지는 경우, 즉 가장 평균에 근접할수록 가장 넓은 범위를 갖게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t가 어떤 값을 가져야 되냐면은 t가 일단은 5분의 1보다 크거나 같잖아요. 그럼 5분의 1이 어떻게 보면 최소값이거든요. 그러면 5분의 1을 여기다 집어넣은 값하고 5분의 1이요. 5분의 1보다 큰 값, 즉 1을 집어넣으면은 자, 5분의 1을 집어넣으면 5분의 1은 이제 0.2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실제 값은 뭐가 됩니까? 1.2가 되는 거죠. 1.2. 여기는 0. 마이너스 0.8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마이너스 0.8. 근데 만약에 t가 1이에요, 1. 더 커졌어요. 그러면 2가 되는 거죠, 2. 그렇죠? 2가 돼요, 2. 그리고 얘는 뭐가 됩니까? 0이 되는 거죠. 그렇죠? 즉, 그림을 이제 따로따로 좀 그려볼게요. 그래야지 이해가 더 잘 되실 것 같아요. 그림으로 이해를 하면은 어려운 게 아닌데, 자, 이렇게 한번 볼게요. 비교해서 볼게요. 자, 만약에 t가 5분의 1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5분의 1. 그러면, 자, 요 그림에서 5분의 1을 집어넣으면은 1.2. 자, 여기가 1.2라고 할게요. 그러면 여기는 0.8이니까 1.2보다 조금 0하고 좀 간격이 더 좁겠죠. 그렇죠? 마이너스 0.8. 요 정도가 값이 되는 거예요. 값이. 근데 만약에 1이다. 그러면은 2가 되는 거죠. 2. 여기가 1.2니까 여기가 2가 되는 거죠. 2. 그렇죠? 그리고 요거는 어떻게 됩니까? 1 빼기 1이니까 0이죠. 0. 그러면 범위가 그러면 요만큼의 범위하고 요만큼의 범위하고 이제 비교를 해봐야 될 텐데 기본적으로는 이제
여기에 비중이 가장 크잖아요. 그렇죠? 여기 비중이 크기 때문에 여기 쪽에 최대한으로 머물러 있는 형태가 되는 게 좋겠죠. 즉, 이 그림이 가장 비중이 가장 높을 때라는 거예요. 비중이. 왜냐하면 요 평균을 기준으로 가장 빈도가 높기 때문에 지금 선생님이 이제 별 차이가 없는 것처럼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평균이 이렇게 높아. 그러면 여기서 차지하는 비중하고, 그렇죠? 또 이렇게 높은데 요만큼만 차지하는 비중하고 반쪽짜리가 돼요. 반쪽짜리. 그렇죠? 그래서 t가 최소일 때 최대값을 갖겠구나.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t가 이제 5분의 1일 때 최소가 된다는 얘기고, 최대값을 갖는다는 얘기고, 그때 z값은 마이너스 0.8에서 1.2가 되는 거예요. 요거를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는 거죠. 자, 0에서 1.2. 요게 이제 쉽게 말하면 0에서 1.2가 얼마냐? 0.385잖아요. 0.385. 그렇죠? 요 비중이 0.385라는 거예요. 0.385. 쉽게 말하면 38.5%. 38.5%가 이 범위에 속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0.8도 이게 좌우 대칭이잖아요. 좌우 대칭. 그렇죠? 좌우 대칭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0.8도 이쪽으로 옮겨서 0.8로 생각하면 돼요. 0.8. 즉 0에서 0.8까지 얼마냐? 28.8. 0.288. 즉 28.8%예요. 28.8%가 여기에 속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확률의 최대값은 아까 말한 대로 t가 5분의 1일 때 최대값을 갖죠. 그럼 요거 확률은 0.288하고 0.385를 더한 거니까 0.288하고 0.385를 더한 거니까 얼마가 됩니까? 0. 자, 8 더하기 5니까 3이죠. 그쵸? 3. 하나하나씩 넘어가니까 8 더하기 8이니까 6. 그쵸? 그럼 7이 되죠. 한 칸 넘어가니까 하나 넘어가니까 2 더하기 3. 5. 5에다가 하나 더 하니까 6. 0.673이네요. 0.673. 이건 뭐 계산하는 건 어렵지 않으니까 그냥 말로 설명했습니다. 0.673. 즉 여기에 비중이 0.673이라고 했죠. 즉 67.3%가 이 범위 안에 있다는 거예요. 67.3%가. 자, 그래서 그 K 값이 0.673이 되는 거예요. 0.673. 그러면 0.673에다가 1000을 곱하니까 673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이제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림으로 이제 우리 해설지 보면은 그림이 안 나와요. 대부분이 그림이 안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그림 없이 문제를 푸니까 정확한 개념 없이 문제를 푸는 거거든요. 근데 자꾸 그림을 그려가면서 이게 이런 말이구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자꾸 이해를 하다 보면은 그냥 산수가 되는 거예요. 초등학교 산수.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자꾸 그림을 그려가면서 문제를 풀어야지 진짜 수학을 잘하는 거다. 저는 그렇게 단언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개념이 있어야지 제대로 이해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기호 갖고 이제 푸는 거죠. 기호. 우리가 이제 이 그림으로 이제 이렇게 딱 이해하면 끝나는 건데 보통 기호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또 풀어주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이렇게 풀어주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이제 두 번째 과정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이거부터 공부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림에서 딱 보면 나오잖아요. 아, 여기 0.8이니까 마이너스 0.288이구나. 여기는 0.385구나.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바로 그냥 답이 나오잖아요. 0.673. 천하니까 673.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그림을 잘 그려야 돼요. 수학자들이 어떤 현상에 대해서 그림부터 시작하지 공식이라든지 기호라든지 이건 두 번째 문제거든요. 그림으로 이해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푸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또 할 필요도 없는 거죠. 그냥 우리가 뭐 이게 서술형 문제가 아니잖아요. 단답형이잖아요. 단답형. 그러니까 굳이 단답형 문제를 일일이 서술해가지고 풀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 정해진 시간 안에 풀어야 되니까. 정해진 시간 안에 풀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공부하는 방식은 정해진 시간 안에 최대한 효율적으로 푸는 방법을 계속 연구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속도가 빨라져요. 이게 뭐 단순하게 글씨만 빨리 쓴다고 해서 속도가 빨라지는 게 아니거든요. 쉽게 그림으로 딱 풀 수 있는 문제를 굳이 이렇게 또 써가면서 풀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아, 저 얘기구나. 그냥 끝나는 거죠.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30번 문제까지 다 풀어봤는데요. 저도 이제 코로나를 거치면서 우리 학원에 다니는 원생들의 성적을 어떻게 하면 좀 더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많이 이제 고민하면서 작년부터 동영상 강의를 이제 시작하게 됐는데요. 처음에 좀 긴가민가한 그런 부분들이 좀 없잖아 있었습니다. 과연 이렇게 해가지고 뭐 얼마나 도움이 될까 이렇게 생각도 했었는데, 하면 할수록 일단 동영상이라는 자체가 한번 만들어 놓으면 어떤 장소, 시간 관계없이 내가 하고 싶을 때, 듣고 싶을 때, 공부하고 싶을 때 계속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생각지도 않은 그런 이제 어떤 장점들이 많이 나오게 되다 보니까 저도 지금까지 이제 힘들지만 계속 해왔어요. 또 이렇게 강의를 하다 보니까 그냥 평상시에 이렇게 얘기했던 그런 내용들을 강의를 통해서 또 만나게 되니까 조금 더 이제 제가 했던 얘기들이, 제가 했던 공부 방식들이 좀 더 시각화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강의를 들은 원생들의 성적들이 어떤 사고하는 그 힘이 획기적으로 형성이 돼가지고, 저희 학원에서는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영어하고 수학 발표회도 해요. 그러니까 발표회가 단순하게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자기가 설명하면서 푸는 거죠. 얘는 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는지, 제가 이제 이렇게 강의하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설득을 시켜가면서 이제 공부를 하기 때문에 공부가 좀 깊이 있게 되죠. 깊이 있게 되면서 뭐든지 그래요.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이해했느냐, 이게 되게 중요한 감각이거든요. 그러면은 그런 아이들은 조금 문제가 다르게 나오더라도 풀어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단순하게 공식만 외우고 해설지에 나와 있는 그 풀이 과정만 그냥 달달달 외우는 그런 공부 방식으로 하게 되면은 조금 형식을 바꿔서 문제를 내면 못 푸는 거죠. 그래서 항상 그림을 이용해서 자꾸 생각해가면서 문제를 풀어내라고 제가 이렇게 지도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확통 30번까지 문제 다 풀었으니까 작년 문제 중에서 좀 이해가 안 되는 거, 좀 힘든 문제들은 계속 동영상 보면서 자기 걸로 만들어 주세요. 공부란 거는 될 때까지 하는 겁니다. 내 힘으로 풀어낼 수 있을 때까지. 내 힘으로 풀어낼 수 있을 때까지 하면은 이제 공부 끝이에요. 자,
작년 수능 문제를 1번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 이제 30분 문제 거의 다 풀어냈는데 일단 이제 수학부터 먼저 마무리 지었고요. 다음 주에는 이제 그 리스닝도 마무리를 짓고 마지막에 이제 영어 독해가 남았는데 영어 독해도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수능까지 하루에 하나씩 하게 되면은 충분히 해낼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타이트하게 마무리를 해서 우리 학원 원생들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많은 고3 학생들 좋은 성적 낼 수 있을 때까지 강의를 끝까지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이제 노하우라든지 문제 푸는 그 노하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강의하면서 이제 그런 것들을 제가 하나하나씩 얘기하니까 그런 것들을 좀 귀담아서 자기 걸로 만들어서 해놓으면은 정말 완벽한 준비가 될 겁니다. 그래서 항상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고 물어보는 게 뭔지 거기서부터 접근해가지고 하나하나씩 자기 걸로 만들어 가십시오. 그러면 영어도 만점, 수학도 만점 받는 날이 반드시 있을 겁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진행하고요. 또 내일은 또 리스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동영상 계속 반복해서 수학 만점 받을 수 있을 때까지 계속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